자동차가 엔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10만 원 정도 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겁니다. 개선점이 뭐냐, 2차 전지에 밀도가 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충전 시간 단축해야 되고 안전성 확보돼야 되고 가격이 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 뭔지 알고 계시죠? 뭐죠? 그렇죠. 볼트입니다. 이 볼트는요, 이탈리아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 이름에서 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볼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의 이름이 쓰이게 된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건전지 많이 사용하시죠? 네, 1.5V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전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합니다. 그 전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건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건전지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 P&E 솔루션의 정도양 부사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제가 건전지 얘기를 살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부사장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2차 전지에 관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뭐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도 같은데 2차 전지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2차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고 뭐 가정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씩 갖고 있는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여러분이 모르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회용 건전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2차 전지라고 얘기하나 보군요. 예, 그래서 건전지는 1차 전지라고 그래요.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거. 쓰면은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정말 요즘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2차 전지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보게 될지 여러분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생활 속에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라면 하면은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보면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있죠. 가정용 뭐 로봇 청소기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보면은 화학 에너지라는 게 그게 전지라는 것 자체가 뭐 물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전기를 충전을 하면은 다시 그게 화학 에너지로 해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PT에 나오듯이 보면은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충전을 하면 화학 에너지가 되고 방전을 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되는 이런 게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은 BC 250년도에 보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수메르인들이 처음으로 전지를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1.1V 되는
자르, 항아리 전지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1790년대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전지, 그러니까 아연 구리 전지가 처음에 발명됐습니다. 그래요. 이탈리아에 있는 알레산드로 볼타가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인 1860년도에 보면은 영국의 가스턴 프란테라는 사람이 보면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그 중에 우리가 납축전지라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150년 이상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동차를 타고 왔었겠지만 자동차 안에는 이 납축전지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납축전지가 없었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겁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시동 걸게 하는 것이 납축전지예요. 그래서 어느 차든 오토바이든 다 보면은 배터리가 없어지면은 차 자체가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한 엔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전지,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1차 전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충전이 불가능한 겁니다. 건전지라고 주로 말씀하죠. 그래서 AA 사이즈니 A 트리플 사이즈니 뭐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에 들어가는 거 가장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전지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옛날엔 그냥 폐기 처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갖다 모으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마다 모으는 데가 있어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재생을 합니다.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생을 하게 돼서 다시 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망간전지든 수은전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모컨, 카메라, 그다음에 시계, 전자시계 같은 데도 보면 전지가 얇게 좀 동전처럼 생긴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충전기로 충전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휴대폰이죠. 여러분은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충전기가 보면 필요한 것이 왜? 재충전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했듯이 자동차에 쓰는 납축전지, 그 다음에 니켈 수소전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휴대폰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보면은 조그마졌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상당히 작아졌잖아요. 그래도 초기에 휴대폰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의 보면 무전기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배터리가 발전해서 성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면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데이터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전지가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전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전지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자동차가 서버려요. 그 비싼 엔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그 조그만 배터리 한 10만 원 정도 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은 그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겁니다. 마찬가지 휴대폰, 전화 아무리 저기 해도 뭐 방전되면은 못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보면 전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필수적이 됐다는 거고요. 얼마나 편의성이 좋아졌냐면 우리 자체가 옛날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화기 생각해 보시죠. 전화기 어떻게 됐어요? 유선 전화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이 1m면 1m 내에서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2m, 3m면 3m 내에서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한 20년 전에 보면은 무선 전화기가 생겼죠. 가정용 무선 전화기. 그럼 뭐예요? 집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지가 들어가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더 발전해서 그 전지가 2차 전지가 더 발전해서 성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보면 그거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으로 해서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보면은 옛날엔 집 안에 있던 게 어떻게 해요? 나와서 전 세계를 어디 가서나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에 가능한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지라는 겁니다. 전지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많이 없지만 보면은 진공청소기 누구나 싫어하시죠. 청소할 때 보면은
콘센트 어떻게 해요? 코드 쫙 뽑아서 콘센트에 끼고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안방까지 가면은 저 끝에는 뭐예요? 안 닿아요. 그러면 다시 뽑아서 콘센트 다시 끼죠. 예. 주부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요즘은 남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생긴 게 뭐예요? 아, 이 배터리를 접목시키면 어떡하겠냐? 전지를 접목시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생긴 것이 보면 로봇 청소기잖아요. 로봇 청소기. 그 돌아다니면서 지 혼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혼자 코드 없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나온 거는 보면은 써보니까 힘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거하고 한 5년, 10년 전에 나왔던 진공청소기에 보면은 파워가 출력이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가 훨씬 더 편해졌죠. 그 자체가 뭐냐? 이게 배터리 성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터도 크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출력이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빨아들이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훨씬 더 지금도 불편하게 느끼는 점 많이 있을 겁니다. 작은 먼지는 잘 갖고 가지만 종이같이 커다란 것들은 잘 못 빨아들이고 현재 이 로봇 청소기도 그게 보면은 배터리가 더 성능이 좋아지면 미래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다니는데 훨씬 더 작게 그다음에 출력도 커서 뭐든지 다 빨아들이는 그럼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 코드 콘센트 연결 안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전지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또 좀 더 나오는 게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전지의 쓰임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아까 자동차도 얘기했지만 전기 자동차라는 게 요즘 새로 나왔죠. 전기 자동차는 엔진 없이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터를 돌려서 동력을 갖고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거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키포인트가 배터리죠. 2차 전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에너지를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배터리 저장하는 게 아니라 대용량의 저장을 해놨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자체가 상당히 배터리가 발전함에 의해서 보면 용도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많이 쓰는 게 잠수함. 하다못해 잠수함에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뭐 어떻게 하면 잠수함이 물속에 있던 못 올라와요. 우주선. 지금 보면 인공위성 있잖아요.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의 수명을 결정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망가지면 인공위성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돼요.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저기 맨 왼쪽이 셀이라 그러고 가운데 있는 건 모듈이라 그래요. 셀을 여러 개 모아서 도시락 같죠. 저게 4개의 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 한 대분에 한 200개 내지 300개의 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게 하죠. 근데 보면 문제는 자동차 하면 전기 자동차 하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주행거리가 짧다. 왜? 배터리 때문에. 충전 시간이 길다. 왜? 배터리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엔 80년대 초, 90년대 초에는 뭐를 쓰냐면 전기자동차에 납배터리를 썼어요. 저기 맨 처음에. 납배터리 쓰니까 납이 보면은 원자번호가 86번이가 그렇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납을 넣으면은 차량 무게가 거의 보면은 한 30% 이상이 무게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kg에서 얼마나 용량을 갖고 있냐. 이런 에너지 밀도라는데 와트 퍼 킬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자체가 40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그다음에
니켈 수소 전지가 되고 현재 사용하는 리튬 전지가 돼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에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주도 가서 리산에서 보면은 제주도에 전기 기증식을 했는데 저희 충전기를 거기다 제주도에 깔기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보면은 한 150km, 160km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면 리튬 전지를 썼지만 자체가 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용할 때 자그만 차 쓰는 거, 스파크 같은 거, 작은 차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차. 그래서 중형이 타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성능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개선점이 뭐냐, 2차 전지에, 전기자동차에. 그래서 성능 향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많이, 그래서 그걸 갖다 뭐냐면 에너지 많다는 거는 갖다 우리가 표현하기에 보면은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에너지 밀도라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냐. 우리가 전기자동차 많이 실으면 주행거리 늘어날 거 아니냐. 근데 차라는 게 공간이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전 시간 단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성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지금 보면은 차값에 보면은 반 이상이 전지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한 1,500만 원이 1,500에서 2,000만 원 자체가 차에서 사지는 게 전지예요. 2차 전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격을 싸게 하냐가 상당히 큰 적이고요. 다음에 쓰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그래갖고 뭐냐면 우리가 심야에는 전기를 별로 안 써요. 근데 낮에는 어떻게 써요? 낮에는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울 시내 셧다운된 거, 정전된 거 아시죠? 왜? 전기는 낮에 너무 2시에서 4시에 우리나라는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심야에 커다란 배터리 전지를 갖고 저장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낮에 거꾸로 보면은 전기를 많이 쓸 때 수요가 많을 때 다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꺼내서 쓰는 거. 이런 게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요즘 많이 하죠. 태양 전지, 그다음에 풍력 발전. 이거를 갖다가 풍력 발전이 보면 매일 잘 되냐? 태풍이 오면은 이거 돌리면 다 부러져요. 그리고 너무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저장을 했다가 그 안 쓸 때 보면은 걔가 발전을 못할 때 갖다 쓰자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보면은 태양전지나 풍력전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그걸 집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로등 많잖아요, 밤에. 이거는 전선으로 전기줄을 쫙 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에 외딴 데 세우겠다 그러면은 전선 없이 그냥 솔라셀, 그냥 태양전지하고 연결시키면은 배터리하고 연결시키면 낮에 전기 발전해갖고 전지 충전했다가 다시 밤에 켜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걸 또 빌딩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발전소 자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V2G 얘기 많이 합니다. V2G가 뭐냐면 비클 투 그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10년 내에 한 100만 대 이렇게 되는데 100만 대면 얼마냐면 원자력 발전소 4개를 안 세워도 되는 그만큼의 커다란 전기를 우리 개인이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크 부하 때 밤에는 필요 없어요. 2시에서 4시 정도만 그때 보면 자동차들이 거꾸로 보면 전기를 어떻게 올려주면은 그게 소규모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가. 그게 자체가 그래서 발전소를 안 줘도 된다. 화력발전소 뭐 이런 것, 원자력발전소 그 비싼 것들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V2H라는 게 있습니다. V2H는 뭐 하우스란 얘기고 집이죠. 집. 그건 뭐냐면 내 집에 내가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집에서 쓰는 게 낮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보면 되게 비싸집니다. 이제는 현재는 보면 심야요금하고 낮요금하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5분 단위로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을 비싸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전기 자동차에 있는 거 낮에는 갖다 심야에는 충전했다가 낮에 거꾸로 보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재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해서 V2G처럼 해서 판매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3배, 4배의 가격까지 차이를 두기 심야 전력하고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싸게 샀다가 심야에 싸게 사서 저장했다가 밤에 비싸게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 생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만드는 게 미래의 모습이면 스마트 시티라고 그럽니다. 스마트 시티. 아까 얘기했듯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발전이든 태양 발전이나 이렇게 해서 화력 발전, 석탄을 떼는 거에서 이렇게 자연을 친환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게 있고 그걸 갖다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도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낮에 세탁기 돌릴 때도 쓰고 그다음에 사무할 때도 쓰고 이렇게 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하면 어떻게 하면 배터리가 전지가 성능이 발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자체가 전기자동차가 미래 영화에 많이 보이죠. 날아다니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우주선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우주 갈 때도 보면 전기로 된 우주선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가서 뭐 달에 간다든지 이런 날이 곧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스마트 시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한 화력이나 이런 발전소를 없애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지라는 거죠. 그게 2차 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래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현재보다 성능은 2배, 3배, 4배 느리고 가격은 2배, 3배, 4배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이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리고 반드시 올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네네. 말씀하신 그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전지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작아지고 네네. 그리고 또 오래 쓸 수 있는 네네. 이 2차 전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방전 안 되게 아주 오랜 시간 돼도 쓸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가 나올 날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까지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네. 현재 보면은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밀도 1kg에 얼마나 하냐. 아까 납이 40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리튬이 현재 잘 만드는 게 200까지 합니다. 그럼 5배 정도 되죠. 네. 특성 자체가, 성능 네. 자체가. 근데 이거 자체가 보면은 그래봐 200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 이론적인 거는 1000이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론과 현실과의 갭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거를 갖다가 개발을 하면 2배, 3배, 4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들이 보면은 영속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스마트 시티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될 수 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납축전지에 시작해서 지금 리튬을 사용하고 네네. 있단 말이에요. 리튬 다음 소재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지요? 네, 리튬이 보면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리튬이 보면은 뒤쪽인가요? 앞쪽이죠, 그죠? 앞쪽이에요? 예. 제치리. 이거 보면은 리튬이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수소죠? 수소, 헬륨, 그다음 세 번째가 3번. 리튬이에요. 네, 세 번째가 3번이네요. 리튬이에요. 네. 예. 그만큼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놔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특성이 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무겁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저장해도 무겁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 리튬 현재는 이온 전지가 많이 현실적으로 적어져 있는데, 근데 리튬 메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훨씬 더 가벼우면서
더 에너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리튬보다 가벼운 건 수소나 헬륨밖에 예. 없겠군요. 예. 네. 수소를 쓰는 게 연료전지죠. 네. 근데 연료전지는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반응시켜서 얻는 거. 그래서 가스통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네. 좀 다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 네. 앞에 계신 분. 옷 같은 것을 우리가 전지를 넣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면 만약에 방전이 되었을 경우 대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어떤 꼭 충전을 하지 않아도 별도로 우리가 옷이나 아니면 모자나 어떤 도구가 됐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가능성이나 앞으로 또 전망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옷 소재로 해서 솔라셀을 만드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은 모자든 저기 옷이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전지가 리튬 폴리머라고 해서 되게 구겨도 되고 그냥 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책받침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군인들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옷 안에 녹았고 이거 자체를 갖다 필요할 때 쓰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등에도 이렇게 해서 보면 전이 얇게 해서 옷 사이에 이게 녹았고 보면은 실제 그 옷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방 분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신 우리 정도영 부사장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류의 고대 문명은 강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현대 문명은 전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문명을 처음에 개발을 하였다면 전기를 이용해서 빛, 열, 운동 에너지를 만들면서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된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전기를 연구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과 과학이 함께하는 시간 사과나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